안녕하세요, 글로썸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결혼식을 할 때 이건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식 할 때 후회했던 것들, 스드메를 하면서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뭔가 후회됐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제가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스드메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결혼 박람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결혼 박람회를 찾아서 가게 되었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바로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점도 있지만 뭔가 약간 후회되는, 그러니까 너무 좀 다급하게 했던 거죠. 원래 뭐든지 다급하면은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플래너 분을 매칭을 해주세요. 거기서 결혼 박람회에서. 그래서 어떤 플래너 분을 매칭을 받고 언제 결혼 예정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고 뭐 스드메 이런 걸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플래너 분이 스드메 목록이 뭐뭐가 있는지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고르는 방식,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그 플래너 분이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와 연결된 그런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막 소개해주시는 거 막 듣고 있었죠. 그러고 뭐 결혼식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예약을 하는 거였고, 근데 저희는 어차피 결혼식장은 정해져 있었어요. 제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연계 되는 그런 결혼식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싸요. 그래서 저는 딱히 막 결혼식장에 대한 막 그런 환상이 딱히 없고, 그냥 제가 중요한 거는 약간 스드메가 더 중요한 느낌? 결혼식장보다는? 그래서 저는 스드메에 더 영혼을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플래너 분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면은 뭐 스드메까지 해가지고 120만 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인가에 해서 스드메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싸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막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는 막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 결혼식을 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100얼마래. 그래서 너무 싼데 생각보다? 그럼 할만한데? 하고 그냥 해버렸죠. 근데 그것도 스드메를 제가 골랐어요. 그 업체를 고른 다음에 그 견적을 낸 게 120 얼마여서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 스튜디오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업체들 중에서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데를 골랐어요. 그러고 드레스도 제가 그냥 한 번에 꽂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골랐고, 헤어 메이크업도 제가 딱 꽂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골랐죠. 근데 드레스는 여러 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어보고 선정을 할 때는 한 군데를 골라야 되지만, 내가 드레스를 아직 못 정한 상태라면 여러 군데 드레스 샵을 일단 골라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고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딱히 여러 개가 필요 없이 한 군데가 그냥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 드레스 샵이. 그래서 바로 거기로 골라버렸어요. 딱히 여러 목록을 놓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골라버렸어요. 딱히 큰 고민 없이. 드레스 샵을 여러 개 골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드레스 샵에 가서 드레스를 하나하나 다 입어봐야 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샵을 고르는 건데, 그 드레스 샵에서 피팅비가 있어요. 피팅비가 한 샵당 10만 원씩이란 말이죠. 근데 10만 원 너무 크잖아요. 만약에 3군데를 골랐는데 3군데 가서 다 피팅을 해보는데 3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비싸고, 입어보기만 하는데 10만 원인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저는 한 군데가 꽂힌 데가 있어가지고 딱히 가볼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피팅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드레스 샵을 그냥 선정을 해버리면 거기는 피팅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드레스 투어라고 해요. 드레스 샵 여러 군데를 가서 입어보는 거를. 근데 피팅을 할 때는 피팅비를 또 내고, 그리고 사진을 못 찍어요. 이 드레스가 뭐뭐 있었는지 사진을 못 찍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이 유출될까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팅을 해볼 때는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 투어를 할 때. 근데 그것도 너무 별로고 기억을 잘 못하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피팅비가 제일 아깝고, 그리고 저는 피팅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입었다 벗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냥 피팅비도 아끼고 그냥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할 귀찮음도 없애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주신 거고요. 스튜디오도 빈티지 웨딩을 하고 싶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는 빈티지 웨딩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약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못했고, 뭔가 빈티지 웨딩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그냥 한 군데를 골랐죠. 그래서 거기 골랐고,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신 샘플 중에. 그래서 거기를 그냥 바로 골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헤어 메이크업이 블러셔 뿜뿜 하고 약간 막 귀여우면서 약간 러블리한 예쁜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 데 딱 찾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20 얼마가 나왔죠.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남자 양복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 양복은 거기서 뭐 할인 쿠폰인가 뭘 주셨어요. 뭐 어떤 양복 업체를. 그래서 그 쿠폰을 주셔서 그 뒤에 계약서를 쓰고 그 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원단이랑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양복 업체에서 나오셨나봐요. 소개해 주면서 뭐 얼마고 막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 양복도 결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양복 업체는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싸고 그런 대로 했죠. 왜냐면은 남편이 양복을 평소에 잘 안 입기도 하고 양복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대여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여만 할 거니까 솔직히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양복은 촬영할 때만 입을 거라서 딱히 막 양복이 이상해도 딱히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왜냐면 저희가 결혼식 때는 그 군복을 입고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그냥 촬영할 때만 입으면 되니까 하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그냥 결제해버렸어요. 이렇게 저희의 스드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후회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플래너를 굳이 이렇게 썼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래너가 그래도 예약도 해주고 막 하니까 편하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플래너가 같이 돌아다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플래너가 진짜 예약만 해줬어요. 예약만 해주고 막 주의사항 카톡을 알려주고, 그냥 저희는 그 박람회에서 한 번 보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카톡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그때가 약간 코로나 때여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쯤이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한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같이 동행해서 다녔대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20 얼마라는 거에 그 플래너비가 포함된 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0 얼마가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한 플래너가 좀 그런 시스템이어서 제 입장에는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 친한 친구라든지 제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플래너는 비대면이라서 그냥 진짜 예약만 해줬기 때문에 딱히 좋은 점을 몰랐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후회되는 점은 그렇게 플래너를 쓴 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을 알려줘서 좋긴 했는데, 저희가 뭐 인스타로 업체를 찾고 이렇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후회되는 점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 후회되는 점은요, 이게 가장 큰 후회되는 점인데요. 스튜디오는 좋았어요. 저희 스튜디오는 되게 잘 찍으시고, 정말 그 포토그래퍼 분들, 작가분들이 굉장히 진짜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저희를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보정과 액자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직업이 리터처 겸 웹디여가지고 그런 걸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 받고도 보정 일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데, 거기서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셀렉을 하러 오라고 그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셀렉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셀렉을 하고 몇 장 하고, 그 다음에 보정할 거를 몇 개 추리고, 그 다음에 액자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보정은 뭔가 이렇게 세트로 그냥 얼떨결에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 박람회 가서 그냥 휩쓸리듯이 막 결제한 것처럼 그냥 막 휩쓸리듯이 그냥 영업당해서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싸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막 이러니까, 제가 보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거를 그냥 해버렸는데, 나중에는 결국 원본을 봤거든요. 원본으로 그냥 제가 다 했어요. 보정을 새로 다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정이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보정이 부자연스럽고, 뭔가 저는 자연스럽게 나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정을
좀 비싸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날려버리고 제가 새로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은 다 제가 보정을 했어요. 다 보정한 거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를 기회로 제가 웨딩 보정을 직접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 친구부터 해주다가 제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하다가 크몽을 열었는데 크몽에서도 인기가 꽤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잘하나 봐요. 그 크몽에 올려서 웨딩 보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토어팜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보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제 보정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돈 받고 다른 분들도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설 업체에서 하는 게 훨씬 싸고, 그래서 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막 사설 업체에서 따로 보정하는 게 낫다 하는 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 그냥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해버려가지고 더 비싼데 마음에 안 들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설 업체에 맡기는 게 너무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업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보정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보정을 사설 업체에 맡기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보정을 스튜디오에서 하게 한 것.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찌 보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후회하는 점은 그냥 내가 할 걸. 인데 다른 분들은 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설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싸다. 사설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스튜디오 보정을 하면은 수정을 할 때 되게 성가셔요.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되게 막 피드백도 느려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정을 그냥 저는 안 했고 그냥 제가 다시 한 거고, 다른 분들은 피드백이 빠른 게 좋잖아요. 내 사진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별로여서 저는 사설 업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정도 보정인데 액자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액자를 거기서 30만 원에 해준대요. 액자를 큰 액자, 그 집에 걸어놓는 액자를. 근데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30만 원이나 받아요? 근데 해버렸죠. 저는 바보같이. 액자를 뭐 거기서 30만 원 엄청 싼 거래요. 결혼식장에서 놓을 수 있는 테이블 액자도 같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0에 해준대요. 근데 30이 싼 게 아니었죠. 저희는 그냥 뭐 거기서 막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싼 건가? 하고 그냥 해버렸죠. 그때 그냥 바보였지. 거기 그냥 가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30만 원에. 근데 지금 스토어팜에만 봐도 2만 원대 예요. 아크릴 액자라고 해가지고 30만 원을 받았던 건데, 아크릴 액자 지금 3만 원? 4만 원? 4만 원? 이 정도인데? 그래서 30은 뭐가 싸요? 절대 안 싸. 그래서 그냥 그 사진을, 그 원본을 제가 보정을 해서 그냥 액자 업체에 맡겼으면 너무 저렴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얼마를 쓴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추가 요금을 겁나 많이 냈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까 120 얼마라고 했잖아요, 스드메가. 거기서 스튜디오만 100만 원이 추가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요금인 거고 추가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생기고 드레스샵에서 생기고 헤어 메이크업에서 생기고 이렇게 추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 보정 액자를 가장 후회하고 있고요.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보정을 그냥 여러분들도 정말 스튜디오 보정 사설 업체에 맡기세요. 그리고 액자도 그냥 사설 업체에 맡기고 보정을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액자는 따로 주문하세요. 그게 훨씬 싸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후회되니까. 진짜 돈을 막 그냥 100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나 너무 후회돼. 그래가지고 그게 두 번째로 후회되는 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복 대여입니다. 양복 대여는 아까 뭐 얼떨결에 그냥 결제를 해버렸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차피 사진만 찍을 거니까 그냥 아무 데서 하지 뭐, 그냥 살 것도 아니고 대여할 건데 뭐 그냥 아무 데나 했잖아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도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자체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양복을 입을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체 제작은 저희가 애초에 뭐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 왜냐면 비싸기도 하고 어차피 사고 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안 입을 건데 대여만 할 거였기 때문에 자체 제작은 안 하기로 했고,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옷을 입기로 했는데 옷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옷 상태 왜 이래 진짜. 막 다 꾸깃꾸깃에다가 막 옷도 다 구린 거가 밖에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진짜. 양복이 너무 구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저희가 그걸 빌리고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와이셔츠도 안 준 거예요. 와이셔츠는 또 따로 추가 요금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다행인 거는 그 스튜디오에서 메리아스 그 와이셔츠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판매 및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그렇게 빌려서 입었지. 만약에 진짜 그거 없었으면 뭐 당장 막 거기 근처 뭐 스파오라도 가서 옷을 샀어야 됐어요. 말도 안 해주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 양복이 너무 최악이었고, 양복을 3개인가 골랐는데 다 너무 최악이더라고요. 옷이 상태가. 그래서 아무리 사진이어도 그냥 구린 게 좀 티가 나서 그러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남편이랑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거면 우리 그냥 무신사에서 셋업 맞출 걸 그랬다고. 그냥 그거는 사는 거긴 해도 훨씬 싸니까, 거기서 대여받는 거보다 사는 거라고 해도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전에 무신사에서 셋업을 산 적이 있대요. 근데 뭐 그때보다 몸이 달라져서 작아져서 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게 훨씬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됐던 게 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선도 거기 있는 걸로, 거기 있는 사이즈로 해서 조금씩 몸에 맞게 해주는데 그 수선도 그냥 너무 대충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다 불만족스러웠어요, 양복도.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 3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너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희처럼 바보같이 안 당하고 잘 치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후회되는 거는 2번째와 3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양복 업체를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는 제가 한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덤탱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정도 그렇고 액자도 그렇고. 그래서 보정은 무조건 사설, 액자도 사설업체에서 보정을 받은 뒤에 다른 사설업체에 액자를 맡기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돈 아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결혼식이. 식장도 그렇고. 저희는 식장이 그래도 좀 돈이 많이 안 들어서 괜찮았지만 다른 분들은 돈 들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혼식을 올리면서 후회됐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